안녕하세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두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통계에서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통계에서는 모은 자료의 특성과 분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중 첫 영상인 이번 영상에서는 자료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면 자료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자료를 대표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표값입니다. 즉,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의 다양한 값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평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평균부터 알아볼 텐데요.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별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별량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값을 이야기합니다. 별량의 개수는 중학교 1학년 통계에서 도수라고도 배웠었죠. 여기서는 전체 별량의 개수를 의미하므로 도수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도수의 총합분의 별량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중앙값은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놓인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3, 5, 6, 8, 12인 경우에는 중앙값이 가운데 놓인 6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료가 4, 5, 7, 9, 11, 13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놓인 값이 없게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운데 양옆에 있는 7과 9의 평균인 8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가운데에 놓인 값이 되겠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최빈값은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입니다. 평균과 중앙값은 그 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게 되는데요. 최빈값의 경우에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2, 4, 5, 6, 8, 8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 6이므로 최빈값이 6이 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1, 2, 3인 경우에는 1의 개수와 2의 개수가 3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최빈값은 1과 2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인 경우에는 축구가 2번 등장했고 농구가 2번 등장했으므로 최빈값은 축구와 농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최빈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값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산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포도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인데요. 여기 있는 산이 흐트러지다 라는 뜻의 산자이고요. 여기 있는 포는 3배의 배를 나타내는 글자이고, 여기 있는 도는 정도를 나타내는 도자입니다. 따라서 산포도라는 것은 별량이 어느 정도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에는 우선 가장 처음으로 편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편차는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보니 자료의 개수에 따라서 편차의 개수가 정해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량이 1, 2, 3, 4, 5이면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평균은 3이 되고요. 그래서 각 별량에 대한 편차는 각각 1에서 3을 뺀 마이너스 2, 2에서 3을 뺀 마이너스 1, 3에서 3을 뺀 0, 그리고 4에서 3을 빼면 1,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어서 편차는 이렇게 5개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확장하면 별량을 x라고 하고 편차를 d라고 했을 때 i번째 자료 xi에 대하여 편차는 xi 빼기 m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편차를 모두 더한 것들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n개 있다고 하여서 이렇게 써보았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x끼리 모은 것들과 나머지 평균을 뺀 것들을
모아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얘는 평균 곱하기 전체 별량의 개수와 같으므로 따라서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예에서 보았듯이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인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인 것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절대값이 큰 것이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붙어 있게 됩니다. 편차를 가지고는 산포도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산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분산은 어떤 자료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위에 편차의 성질에서 보았듯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었습니다. 따라서 편차를 모두 더해서 산포도를 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다만 편차 자체가 자료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어주는 지표가 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편차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편차를 양수로 만들어서 더해야 하는데요. 여기 양수로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절대값을 취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곱을 취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수학자들은 제곱을 골라서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제곱을 골랐는지에 대한 것은 이후에 나오는 미분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료의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 이런 자료의 분포 상태를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절대값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편차가 모두 다 양수가 되기는 하지만 미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제곱을 해서 미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에 대해서는 이후 고등학교 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분산을 식으로 써보면 각 편차를 제곱을 한 후에 그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하므로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하게 되고요. 그것을 전체 변량의 개수로 나눠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것도 위에서 배워서 알고 있으니 평균을 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여서 분산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까 분산을 구할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했었죠. 이렇게 되면 1보다 큰 것은 더 커지고 1보다 작은 것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분산 자체는 분포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기보다는 편차에 따라서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산포도를 나타내주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값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취해서 표준 편차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 8, 2, 1, 5라는 자료가 있고 이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4, 8, 2, 1, 5를 모두 더한 것을 5로 나눈 것이므로 4가 되겠고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하므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를 우선 모두 다 구해야 하므로 편차를 구해보면 0, 4, -2, -3, 1이 되고요. 따라서 분산을 구해보면 5분의 편차를 각각 제곱하여서 0, 16, 4, 9, 1 이렇게 되어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루트 6이라는 것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산포도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변형하는 문제가 심화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므로 편차와 분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